안녕하세요, 코뿔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오늘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은 우리가 한국어를 읽고 쓸 때 사용하는 글자인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세종대왕께서 바로 그 한글을 창제하신 분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날, 만든 목적이 정확하게 밝혀진 글자입니다. 그 창제 원리 또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주목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글 창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심코 쓰고 있는 한글이 과연 어떤 배경과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짚어보고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는 각각 어떤 원리로 형성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슬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글의 시초인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창제되는 당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는데 이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왕인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어 반포한 글로 한글의 창제는 1443년에, 한글의 반포는 1446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지금과 같이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00년도 이후에 주시경 선생이 크다, 바르다, 하나를 뜻하는 고유어 한에서 비롯하여 한글이라 부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를 현대어로 해석해볼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제작 원리와 제작 의도를 밝히고 각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화면의 이 부분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서문으로 한 줄씩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편히 사용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더 쉽게 풀이하자면 그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는 말이 중국의 말과 다르고 한자와 서로 맞지 않아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새로 28자의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이 글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훈민정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되었을 때에는 오늘날의 한글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음은 17자, 모음은 11자인데 현대 한글에서는 자음 14자, 모음 10자입니다. 자음에서는 반시옷, 예디응, 여린이읒 등 세 글자와 모음에서는 아래아라고 부르는 글자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시옷은 즈 소리에 가까웠고 예디응은 지금의 이응 받침 소리를 표시했으며 여린이읒은 한자어 발음에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아래아는 아 발음에 가까운데 현대 표준어 발음에는 사라졌지만 제주도 방언에서는 그 소리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한글은 동양의 철학인 음양오행이 담겨 있는데요. 기본 모음 아래아, 으,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은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 기본 모음 세 글자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서로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걸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출자라고 하죠.
또 여기에 아래아 하나씩을 다시 더해서 요유여야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이 왜 체계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자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음의 동양의 철학이 담겨 있다면 자음에는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음의 첫 번째 제자 원리로는 상형의 원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뜸의 대상이 된 것은 다른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그 중에서도 발음기관의 모양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그 음을, 니은은 느 음을 발음할 때 혀의 옆모습을 각각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다른 자음들도 이처럼 각 자음들을 발음할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시옷은 이의 뾰족한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로써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자 원리는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획의 원리입니다. 기역에 획을 더해 키읔이 되면 바람소리가 늘어나면서 소리도 더 거세지죠?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좀 더 거세어지는 특징을 획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반영한 방식에 해당합니다. 즉, 키역은 기역보다 거센 소리, 티귿은 디귿보다 거센 소리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코뿔소가 준비한 영상 어땠나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이 세종대왕의 마음과 또 훈민정음이 있었기에 한국어를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글 창제에서 세상을 펴낸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또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 한글날, 우리 이 한글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